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신경 적출 손상이라고 해서 신경을 다 뽑아냈대요. 지금 엄청 큰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신경을 뽑았대요. 뽑아가지고 팔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안 되고, 팔을 들어 올리려면은 어깨가 위로 들리면서 승모근이 과활성화됩니다. 팔을 정상적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요, 지금 증상 자체는 이제 팔을 이렇게 못 든다는 말이죠. 못 드는데 들려고 하니까 팔이 안 올라가니까 어깨가 대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못 하니까 어떻게든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승모근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 신경을 뽑아냈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뽑아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신경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팔은 안 올라가는데 어깨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올리는 동작 자체는 이미 신경 자체를 뽑아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깨는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어깨 쪽에서 움직임을 좀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분이 운동을 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재활을 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경을 뽑아낼 정도로 수술을 하시면은 직접적으로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자, 수술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운동 지도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앞에 환자분이 수술을 하신 경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근데 수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수술은요 당연한 말이죠.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수술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 혹은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 여부를 떠나서 수술을 쉽게 얘기하는 곳은 일단 피하세요. 특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수술이 주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마치 약을 먹으면 낫는 수준으로 수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도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수술이라는 게 만병통치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그대로인 경우도 되게 많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되돌릴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라면 무턱대고 수술을 권하지 않아요. 수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수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그런 수술 경과나 수술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병원은 그나마 낫지만 그냥 오늘 처음 가는데 당장 내일 수술하세요라고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런 병원은 피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환자분이 의아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어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설명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궁금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들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게 뭐냐.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라는 근육은 이렇게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개의 근육을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4개가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위치도 다른 거죠. 근데 상담을 한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는데 잘라버리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회전근개 어차피 4개나 있기 때문에 1개 정도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파열된 근육을 자르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오셨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근육이 다 역할이 다른데 4개가 있는데 하나 없다고 3개가 대신 땜빵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근육은 근육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없어도 되는 조직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4개 있으니까 1개 정도는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거의 이 어깨를 박살 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제가 들은 겁니다.
그 정도로 수술을 너무 쉽게 대충 생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효과도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요, 당연히 수술 경과도 안 좋고 내 몸은 내 몸대로 망가집니다. 한 번 수술 이후로 한 번 수술한 내 몸은 평생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술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내 몸이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술과 상관없이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위로 들리는, 아까 말씀 요런 거. 꼭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50견 같은 분들, 팔을 자체로 들어 올리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올리는 분들 많아요. 혹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팔을 못 들고 승모근을 써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상관없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화질이 조금 좋진 않은데 보시면은 우리가 팔을 옆으로 이렇게 쭉 들죠. 팔을 들 때 180도 올라가죠. 옆으로 오니까 180도인데 이게 단순히 몸통하고 팔 따로 해서 팔만 180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견갑골, 날개뼈가 있어요. 그래서 180도를 들 때 팔은 사실상 120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날개뼈가 60도만큼 올라갑니다. 2대1이에요. 항상 팔 움직임과 날개뼈 움직임은 2대1의 비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드는 동안에 날개뼈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들었을 때는 날개뼈가 같이 돌아가서 우리가 180도를 들게 되는데 지금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거죠. 이 120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120도가 잘 안 되고 날개뼈는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면 결국 팔을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팔을 들어주는, 날개뼈가 아닌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근육은요, 여기 극상근하고 어깨, 삼각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육이 팔을 120도까지 올려줄 수 있는데요. 물론 다른 근육들도 있지만 주 근육은 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극상근이라는 근육은 초반에 한 15도에서 30도 정도 처음에 딱 올릴 때 이 근육이 속근육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움직여주는 거는 뭐다? 이 어깨 근육이에요. 이 두 개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혹은 올릴 때 찝히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이 극상근과 삼각근, 이 근육의 작동이 잘 일어나줘야 팔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근육을 운동을 따로 좀 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이런 운동입니다. 이때 이렇게 가벼운 덤벨을 잡고요. 완전 옆이 아니라 살짝 앞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약 30도, 20도에서 30도 정도로 앞으로 보내고 합니다. 이렇게 30도를 앞으로 보내는 이유는 날개뼈가 이 각도로 날개뼈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극상근을 같이 쓰기 위해서요. 극상근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극상근이 붙어있는 각도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살짝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드는 순간 극상근과 삼각근을 쓰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각도 이상 갔다가 들려버리면 그 전까지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각도를 점점 올려야 됩니다. 날개뼈가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범위를 조금씩 올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극상근과 같은 속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런 덤벨보다는 밴드의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성장통으로 무릎 통증이 있대요. 육상선수 15세 아직 성장기 있는 아이죠. 그래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똑같이 안 나오는 움직임 파악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야 할지 혹은 이완을 시켜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과연 무릎 통증이 정말로 성장통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 육상선수를 했잖아요. 육상선수면은 성장통하고 상관없이 무릎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달리는 동작에서 하체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나타났을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이유가 커요. 그래서 과연 이 육상선수가 가지고 있는 무릎 통증이 정말로 성장통 때문인지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고도 자체 무릎 통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장하는 아이라고 해서 무릎 통증이 성장통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근육이 강화시킬까 이완시킬까, 요런 거 있는데 요런 고민 많이 하죠. 강화시킬까 이완시킬까, 뭘 해야 할까, 요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일단 버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아프면은 무조건 이완하는 생각을 하는 거를 버려야 돼요. 이건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마사지 개념으로 하니까, 무릎 아프니까 무릎 마사지하고, 이렇게 자꾸 이 생각만 하니까 뭔가 아프면 운동을 하면 안 되고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통증의 원인 자체가 뭉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마사지 샵에서 할 고민이지, 내가 트레이너다, 필라테스 강사다, 운동 지도자다 이러면은 아프다고 해서 이완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파도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뭉친 근육이 아무 이유 없이 뭉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상작용 항상 말씀드리죠. 약한 근육,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과활성화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약한 게 먼저고요. 그것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과활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근본은 뭐다? 약한 근육이에요. 힘을 못 쓰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뭉치는 근육 찾아서 백날 마사지 해도 또 뭉칩니다. 우리가 어깨 뒤쪽에 승모근 뭉치는 분들 되게 많죠. 요거 마사지 받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죠? 또 뭉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뭐다? 약한 근육 때문에 과활성화 생긴 거기 때문에 약한 이 근육에 대해서는 운동, 강화가 들어가야 되고, 과활성화된 근육은 뭐예요? 스트레칭 혹은 마사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사지는 손으로 쪼물딱거리는 마사지가 아니에요. 폼롤러나 마사지볼 같은 이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사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너무 짧대요. 그래서 운동하고 스트레칭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스쿼트 등 하체 운동할 때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제가 일단은 체크해야 될 거는, 아킬레스건이 짧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선천적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평발도 나는 평발이에요, 원래부터 평발이었어요 하는 분들 중에 선천적인 평발이 있고 후천적인 평발이 있거든요. 후천적 평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잘 몰라, 말을 안 해주니까. 후천적으로 평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짧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아킬레스건이 짧은 건지도 봐야 되고, 그게 정말로 선천적인 건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 선천적이라는 말은 태어났을 때부터거든요. 태어났을 때 짧은지 안 짧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커서 내가 한 10대 정도 됐을 때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짧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짧다고 판단하신 이유도 아마 발목이 가동성이 안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가동성이 안 나오니까 짧구나 이렇게 판단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내가 인지하는 게 한참 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 요것도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킬레스건이 짧으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종아리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스트레칭으로 가면 안 돼요. 스트레칭은 근육이 잘 늘어나는데, 종아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건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은 이 근육이라고 하죠. 근육 자체는 스트레칭 할 때 잘 늘어나지만 건 자체는 많이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건이 긴 부위, 종아리, 이 아킬레스 건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폼롤러로 기본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요거를 풀 때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아킬레스 건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 요게 폼롤러 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도 돌려보고 바깥쪽으로 돌려보고 가운데도 해보세요. 여기서 더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 건 부위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폼롤러와 같은 마사지를 위주로 하고, 요게 풀린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왜냐? 아킬레스건이 짧다는 건 결국 이 전체가 짧기 때문에 아 내가 짧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이 짧다는 거는 결국 이 발목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근데 드는 거를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배측 굴곡의 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아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이게 안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 건의 문제도 있지만 발목 관절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고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킬레스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배측 굴곡이 안 나오게 되면요, 하체 운동 중에 발목이 이렇게 배측 굴곡돼야 되는 동작이 있죠. 요런 거 스쿼트.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굽혀져야 되는데 요 가동성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엉덩이가 조금 더 뒤로 빠지는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성이 애초에 제한이 심한 분들은 깊게 못 앉아요. 깊게 못 앉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요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이 발목의 가동성이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가동성을 골반에서 지나치게 쓰게 되기 때문에 허리 쪽에 불편감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꼭 풀스쿼트를 이 동작으로서 안 해도 됩니다. 대체 동작이 있어요. 보시면은 요게 프론트 스쿼트, 요게 일반적으로 하는 스쿼트죠. 하이바 스쿼트로 갑니다. 바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발을 밑으로 내렸죠. 이거를 로우바 스쿼트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무게를 받을 때 발에서 무게 중심은 가운데로 보거든요. 이걸 미드풋이라고 합니다. 미드풋하고 바 위치하고 일직선 다 유지를 하죠. 뭐냐? 세 개 다 좋은 자세예요. 세 개 다 정상적인 운동 자세입니다. 바의 위치와 미드풋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풀스쿼트라는 일반적인 풀스쿼트는 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요 자세에서 내려가는 거를 풀스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목 가동성이 잘 안 나오니까 여기 힘들죠? 그럼 뭘 하면 된다? 요거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요. 요건 일단 로우바 스쿼트입니다.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는 밑에 가져갔기 때문에 발목을 상대적으로 좀 덜 굽혀도 돼요. 그림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원래는 지금 요건 하프고 풀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발목이 더 굽혀집니다.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완전 수평까지는 아니지만 수평에 가깝게 내리면서도 중량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프론트 스쿼트를 해도 됩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해도 되고, 근데 중량을 가져가려면은 프론트 스쿼트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은 로우바 스쿼트 혹은 하이바로 하고 하프만 가져가도 돼요. 굳이 꼭 풀 스쿼트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원래 기존의 하이바 스쿼트를 가동 범위를 줄여서 내 발목 가동성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하고, 근데 그것도 영 안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면은 똑같이 스쿼트를 무리 없이 발목의 가동성을 많이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죠. 회원님 중에 우측에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대요. 우측에 전반적으로 통증. 그래서 처음에는 손목과 어깨 통증이 있는데 2주 뒤에 왔는데 그때는 골반하고 발목까지 통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쪽 전체가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이거는 그분이 질문을 못해 쉽습니다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아플 때 과연 이거를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연한 경우가 있는데요.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몸 전체에서 만약에 내가 어깨가 불편해요. 그럼 어깨만 집중적으로 보통 보죠. 뭐 무릎에 무릎, 골반이면 골반이 불편한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전체가 지금 발목까지, 손목부터 발목까지 손목 어깨 이렇게 다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부터 들어갈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요럴 때는요,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근육 검사와 뿌리 근육 검사를 하면 되지만 그걸 모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볼 때는 골반을 먼저 보세요. 이런 경우는 골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깨가 먼저 아팠으면은 어깨가 먼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골반이 안 좋다는 거는 골반의 통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증은 나중에 나타나고 골반에 힘을 잘 못 주거나
골반의 중심화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골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보상작용으로 어깨가 먼저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프다고 해서 거기가 근본 원인은 아닌 거야. 나중 돼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상지와 하지가 같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골반을 먼저 봐라. 이렇게 제가 크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발목까지 나타나는 것도 결국 골반에서 내려가고 골반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증은 항상 골반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Q&A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더보기란에 제가 질문 링크를 올려뒀으니 그걸 보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